첫 번째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2500포인트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잘 보세요. 이거 어차피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쨌든 이제 오늘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 3월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아마 내일 남인호 소장님께서 이제 아마 새로 만들어진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2500포인트란 선을 단순히 가로선을 한번 쫙 까보겠습니다. 이게 2500포인트예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최대한 잘 안 하긴 하는데, 이게 이 라인이 사실은 저 완벽한 지지 라인이라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만들 때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만약 여기서 버티면 이건 진짜 쌍바닥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뭐 쌍바닥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쓰리바닥이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닥을 크게 한 뭉텅이로 봤을 때 한 뭉텅이 두 뭉텅이로 두 번째 바닥을 찍어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응용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런 뭐 W자 패턴 있잖아요. 그죠? 뭐 보통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전에 W 패턴.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도전할 때는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됐을 때 그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500포인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이번 라인 자체가 지금 뚫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새로 쌓이는 포지션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상방으로는 2580에서 2600까지 뚫려있거든요. 네. 그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그 파생 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자주 바뀌지만, 지금 새로 제가 오늘 아까 좀 봤을 때는 2580에서 2600 라인까지, 거기까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위에 지금 매물대가, 물론 의미는 없어요. 제가 기술적 분석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이유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매물대가 조금 형성이 돼 있어요. 2600에서 2700포인트의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뚫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의 어떤 힘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 괜찮죠. 그리고 환율 상황도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괜찮아요. 우리가 뭐 1500, 1600, 1700, 뭐 2000,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뭐 굉장히 워낙 약세로 갈 거다. 근데 작년에 이제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상대적 원화 강세가 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금이 유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굉장히 강하고 대형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어떻게 중간 선거 끝나니까 바로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요? 예, 뭔가 있겠죠. 뭐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일단 지금 이 2500포인트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굉장히 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미부여를 따로 이제 줘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할 때 500포인트, 1000포인트 때 이 떨어지는 숫자 있죠. 5, 10, 15, 20 떨어지는 숫자. 거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좀 이제 뭔가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500 라인과 1000 라인을 봤을 때요,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코스피 1000포인트가 돌파하고 싶었죠.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하는 게 우리나라 목표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3000 돌파하는 게 목표였죠. 맞잖아요. 계속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3500 가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200 가냐, 뭐 3300 가냐 이렇게 안 나와요. 최소한 500, 1000포인트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일종의 그 이정표 같은 걸 세워놨기 때문에 500이나 1000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가정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작년에 6월달 한번 볼게요. 작년 6월 달에 요 차트 망가질 때 있잖아요. 이 차트 망가질 때. 이 차트 망가질 때 사실은 라인이 정말 중요했던 게 이 라인이었어요. 2500포인트. 2500포인트가 딱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줄줄이 음봉 떨어지면서 완전 지수가 박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장대 음봉 한번 때리더니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2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보시면은 3000포인트라는 이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3000포인트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좀 버틸려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게 망가지고 훅훅 밀어버리고 아예 오히려 추세를 그냥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냥 내려앉아 버리죠,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게 1000포인트대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500포인트대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전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1000포인트대와 뭐 2500포인트 이때가 망가지게 되면 그냥 장대음봉이 떨어지고 망가지고
이제 끌어내렸던 그런 시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물론 최근에 어떤 그 흐름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 케이스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2020년도 해볼게요. 2020년도 11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11월, 2.5포인트 나와야죠. 좀 이렇게 가볼게요. 2020년도 11월 달. 11월 달 보시면은 오히려 이때도 똑같이 2,500포인트 볼게요. 라인 잡아가지고. 라인 잡고 2,500포인트를 아래쪽에서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이 각도가 굉장히 세지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제가 뭐 의미 부여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000포인트 사실 이 라인도 보시면은 이 라인을 계속 버텼잖아요. 뚫고 올라가면서 뭔가 거래량을 딱 터트리면서 여기서 이제 요런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버티니 많이 막 이렇게 하다가 살짝 버텨주니까 위쪽으로 좀 힘을 받았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외부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무너지긴 했지만 쭉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2,500포인트, 3,000포인트 이 의미대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500포인트 대, 그러니까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500포인트 대가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500포인트 대가 망가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가 돌아섰다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서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확 들어와요. 아니면 확 빠지거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 2000포인트 대, 500포인트 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라인대에서 이렇게 수급이나 이런 거래량들이 좀 몰린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저기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저기에 많이 걸려있는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싶냐면은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숏 커버링, 숏 스퀴즈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 이유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참 돌아보세요.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1위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전자 공매도 1위, 지금 공매도 치는 애들 조금만 있어 보세요. 걔네들 숏 스퀴즈 한다고 바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숏 스퀴즈가 뭐냐면은 공매도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수익을 거두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제로가 되면 끝이에요. 거의 제로 근처로 가게 되면 수익이 거의 극대화되죠. 말 좀 바꿔가지고 보면은 만약 그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거에는 사실 끝이 없잖아요. 떨어지는 건 0이 되면 끝이지만 올라가는 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의 이론적인 수익은 정해져 있지만 공매도의 이론적인 손실은 unlimited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걔들은 계속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똑같이 오픈시켜라. 그래도 나 같은 사람들은 공매도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론적인 손실률이 unlimited입니다. 무한대예요. 자, 그러면 공매도 삼성전자가 더 망가질 거다. 디램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공매도를 쳐놨던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만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도 그런 효과가 좀 있었는데 2,500포인트라는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대형주, 초대형주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가 꼭 삼성전자가 빠질 수가 없겠죠. 무조건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하죠. 시총 상위주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일단은 MSCI든 뭐든 오늘 리밸런싱 했죠. 2월 28일 아마 이제 이게 실제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더 들어온다는 걸 가정해 봤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 2,500포인트라는 심리적인 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밑에 숏 쳐놨던 애들이 이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일시적으로 숏을 걷어들이고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게 숏 스퀴즈 현상,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매수가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00포인트대가 만약 돌파가 돼가지고 안착이 되는 그 시점쯤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위로 이제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1월 달에 좀 올라가고 2월 달에는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2월 달에 좀 쉴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월 달 안 쉬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 되게 굳건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뷰를 좀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하네? 오히려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틀린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생각보다 더 강하네?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일 2,5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시총 상위주에 엮여 있었던 숏 커버링들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확 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500포인트 근처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다고 봐요.
투자 심리가 바뀌고 분명히 뭐 트레이더들이나 일반 뭐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뭔가 강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지금 공매도 플레이어들은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을까. 예, 2500이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또 위쪽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 2500 돌파하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무조건 2600을 돌파해요. 저는 얘는 올라갈 것 같아요. 얘는 올라가고 안착하고 전 이 정도 라인까지 2600에서 2700 라인. 요거는 최소한 올 상반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목표가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08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올해 최저점, 올해 12월 근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에 뭐 올라가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최저점 기준으로 28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수를 이끌어주는 종목과 그리고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 같은 애들은 지금 내려놓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뷰는 이거예요. 그래서 2500포인트라는 그 지수 자체를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저는 첫 번째, 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숏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반응한다. 2500 때문에. 왜냐면은 과거에 2500을 돌파할 때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정말 빠르게 지수가 올라갔었고 2500이 깨지면서 정말 몰라 그랬기 때문에 완전 물량들이 터지면서 몰라 그랬기 때문에 2500과 3000 그리고 3500 그리고 2000 이 포인트 때는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W자 패턴이고 그리고 쌍바닥을 2200에서 완성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여기서 돌파를 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외부적인 악재성 이슈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많이 꺾였고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CPI나 PCE가 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쭉 빠지는 걸 바라잖아요. 아니요. 전 쭉 빠지다가 잠깐 튀고 내려가고 잠깐 튀고 내려가고 저는 오히려 위에보다는 아래쪽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요거 있죠. 요거. 첫 번째 튈 때. 떨어지는 추세에서 첫 번째 튈 때 분명히 되게 많이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일시적으로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휘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렌트비가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맥스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냥 아시겠지만 CPI 같은 경우는 렌트비나 이 쉘터 관련 비용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쉘터 비용이 뉴욕만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전국적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번에 파월 의장도 그랬고 뭔가 아직까지는 느낌은 괜찮은데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정을 찾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CPI는 PC는 언제든지 한번 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최소한 튀어도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튈 수 있는 건 튀는 건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고, 정말 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튀었을 때, 만약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산다. 뭐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없어요. 반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할 때도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훅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게 우리 인생이랑 비슷해요. 보면은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올라가만 준다면 이와 함께 떨어지는 것도 하락 잠시 대기 하락 잠시 대기 아니면 훅 한번 하락했다가 잠시 올라갔다가 대기했다가 훅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계단식 아니면 한번 튀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높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고하되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결론은 뭐다? 2500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거를 뚫게 되면은 숏스퀴즈 발생하면서 대형주들이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애도 2, 3%씩 튈 수 있다. 우리나라 지수도 2, 3%씩 튈 수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포지션은 2580에서 2600 사이다. 어차피 상방이다. 그래서 하방 치지 마라. 뭐 괜히 땅굴 파지 마라. 뭐 안 좋은 생각 그만해라. 이게 첫 번째 주제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